안녕하세요. 건강 스토리텔러 정화입니다. 네, 최근 들어서 TV를 비롯해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맨발 걷기 효능에 대해서 많이 나오더라고요. 이 맨발 걷기, 즉 어싱에 대한 장점과 그 원리에 대해서 몇 개월 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. 최근에 이 맨발 걷기가 화제가 되고 있는 만큼 오늘은 어떻게 올바르게 맨발 걷기를 하는 건지에 대해 간단히 장점과 또 걷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맨발 걷기는 발바닥의 느낌을 살리고 또 발의 근육과 인대를 강화하면서 혈액순환과 굽은 허리나 협착증과 같은 질환의 자세 교정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. 또 맨발로 자연과 접촉하면 이 접지 효과로 체내 정전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데 효과적인데요. 이게 맨발 걷기의 주 목적이기도 하죠. 네, 이런 효과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면역을 높일 수 있습니다. 추가로 전문가들은 난치병의 치료에도 효과적이다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맨발 걷기를 잘못하면 발에 상처를 입거나 발의 변형, 또 관절염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맨발 걷기를 하기 전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과 또 올바르게 걷는 방법에 대해서 숙지가 필요하겠죠. 일단 걷는 동안은 똑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. 힘들거나 어색한 느낌 때문에 자세가 바뀌게 되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뚝 선 자세로 걷는 것이 좋습니다. 척추를 곧게 펴고 어깨를 뒤로 젖히고 걸어야 이 걸을 때 척추가 중심을 잡아주는데요. 실수로 무언가를 밟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고개가 이렇게 아래로 숙여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. 중요한 점은 바로 앞을 보는 것보다 몇 미터 밖을 내다보면서 지형을 살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. 그리고 걸을 때에는 항상 발 뒤꿈치부터 먼저 땅에 닿아야 하고요. 이렇게 생각하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조금 속도를 내면 발 전체가 동시에 땅에 닿는 경우를 심심찮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런 걸음걸이는 우리 몸 관절의 체중 전부를 쿵 하고 부담시키는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. 그나마 신발을 신으면 그 밑에 고무나 이제 스펀지가 있어서 어느 정도 완충을 해주는데 맨발 걷기는 바로 땅에 발을 접지하다 보니까 완충작용을 할 만한 게 없잖아요. 그래서 그 무게를 오롯이 관절이 받아들이게 되겠죠. 사실 전문가들이 가장 추천하지 않는 걷는 방법이 달리기입니다. 이 달릴 때 쿵쿵 하는 그 충격이 관절에 큰 무리를 주기 때문에 계단에서도 이 오르기는 좋지만 이 내려가기는 좋지 않다 하는 이야기도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. 그래서 발 뒤꿈치부터 발끝까지 땅에 발을 굴리는 방법을 쓰시는 게 발의 체중을 고르게 분산시켜서 발 통증과 부상을 예방하는 그 첫 번째 방법입니다. 네, 그리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맨발 걷기를 하시기 전에 병원 주치의와 또 상담을 해서 맨발 걷기를 좀 해도 괜찮은지 확인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. 그 이유는 당뇨가 있으면 발에 상처가 나도 쉽게 느끼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당뇨가 심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고혈당증으로 인해서 그 상처의 치유가 지연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. 얼마 전에 이런 문의가 한번 있었어요. 치병을 하고 계시는 환우님께서 맨발 걷기를 하시면서 산책길을 걷는데 나뭇가지가 너무 많아서 한번 가지에 찔리기도 해서 그런지 조심스럽고 부담스럽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여쭤보시더라고요. 사실 그 말을 듣고 어떤 고충이 있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. 저도 맨발 걷기 하다 보면 저희 아파트 주변에 있는 그 둘레길을 돌고는 하거든요. 그런데 어떨 때에는 발에 뭔가 찔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보면 작은 돌멩이나 나뭇가지 같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. 그런데 사실 꼭 접지를 해야 한다고 해서 맨 흙을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 야외를 걷고 있다면 잔디와 흙 모두 좋은 선택입니다. 그래서 걸으실 때 발이 덜 다칠 것 같은 좀 부드러운 잔디로 덮인 공원도 좋은 선택이고요. 또 풀 위를 걷는다고 해서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. 다음으로 처음에는 하실 때 그 아직 발 적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어색하고 발이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길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. 짧으면 5분에서 10분 정도로 시작하셨다가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 주에는 15분, 그 다음 주에는 20분, 최대 30분까지 그 시간을 늘려볼 수 있습니다.
무엇보다 중요한 건 발에 통증이 느껴지면 바로 멈추는 건데요. 맨발로 다니는 것이 긍정적이고 또 몸에 정전기를 방출시켜서 면역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체력 같은 것을 따졌을 때 모든 분들에게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거든요. 맨발로 걷는 동안 발이 아프기 시작하면 일단 쉬고 지속적인 불편함이 있다면 다시 신발을 신는 걸 권장드립니다. 추가로 주변의 환경을 잘 인지하시고 걷는 게 좋은데요. 만약 땅이 비가 와서 젖거나 길이 위험하면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. 예를 들면 해외에서 비가 온 후에 강 주변에 맨발로 걷다가 미끄러져서 물에 빠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땅이 뜨겁거나 맨발을 땅에 대었을 때 춥게 느껴지면 신발을 신으셔야 합니다. 이런 극단적인 날씨 조건에서는 오히려 건강을 위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요즘 같은 기온차가 클 때는 아침, 저녁에는 상당히 쌀쌀하잖아요. 이럴 때 장기간 맨발로 차가운 땅에 노출되면 오히려 면역이 떨어지고 피곤이 쌓여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맨발 걷기 방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맨발 걷기를 통해 감소시킬 수 있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특히 신기하게도 맨발 걷기의 이점을 걷는 사람이 인지하고 있을 때 그 효과가 배가 된다고 밝혔는데요. 맨발로 걷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또 긍정적인 효과를 스스로 인식해서 빠르지는 않더라도 정확하게 걷고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맨발 걷기를 할 때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그리고 좀 주의할 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요. 요즘 같은 날씨에는 낮에는 잠깐 걸을 수 있다 보니까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의 끝자락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본인의 체력을 잘 판단하시고 적절한 맨발 걷기를 통해서 그 어싱 효과를 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항상 건강하세요.